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2022년은 선거해다라면서 선거 얘기 참 많이 나눴는데 이제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본방송이 이제 21일을 기준으로 정말 딱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이 열흘 또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웬만하면 뭔가를 좀 빨리 가길 바람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지방선거가 빨리 지나가길 하는 바람뿐입니다. 대선부터 이어져가지고 피로도가 두 분도 많이 바쁘셨을 테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이 바쁘시죠? 지난 3월 9일이었죠.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체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천안 아산 같은 경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천안 아산 같은 경우 워낙 후보자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출마하려면 출판 기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마 기자회견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뭐 출판 기념회 같은 경우는 주말에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주말에 뭐 잠깐 갔다 오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취재 기자로서는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도착해서 상황을 좀 봐야 되고 끝까지 지켜보고 또 기사를 작성하고 그러면 사실상 그 하루 중에 한 타임 정도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다들 메이크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 기자께서도 지금 이제 살짝 여기에 피부 트러블이 났었고 저도 지금 옆에 터졌고 이제 주위에 계신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뭐 입 안에 뭐 하나씩은 다들 터져가면서 그 피로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얘기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대선도 좋고 지방선거도 좋고 두 분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아니면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씩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대선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 선거대책위원장이 사망을 했는데 정말 그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차 안에서 일산화탄소로 탄소 때문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안철수 대선 후보가 선거 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조문을 하고 빈소를 지켜가면서 선거운동을 중단했을 때 그때가 조금 기억에 남고요.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가 와가지고 조문을 하고 이재명 후보도 조문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어찌됐건 뭐 대통령 후보라도 좀 따뜻한 인간미는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대선과 관련된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박빙이었잖아요. 사실 뭐 개표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이긴다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었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항상 느껴왔었는데 이 천안에서 있었던 신부동에서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저는 좀 기억에 남거든요. 정말 마지막까지 온몸의 에너지를 그 쥐어 짜내서 분위기를 달고 오르게 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유도하게 하려는 그 마지막에 그 열기, 그 다음에 사력을 다하는 이 총력전이라는 게 항상 이제 말로만 들어왔고 제가 뭐 일상적으로 표현은 좀 쓰긴 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이게 정말 총력전이구나 라고 이제 느낄 정도로 좀 기억에서 좀 잊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뭐 후보자 본인보다도 요새 오면은 옆에 수어 통역사분들도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2월 23일이면 한겨울이잖아요. 그날 엄청 추웠는데 천어만 하는 게 아닐 텐데도 손을 전달을 또 정확히 해야 되니까 장갑도 안 끼고 수어 통역을 하는데 새빨갛게 변한 그 손을 보면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저게 진정한 프로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게 기억에 가장 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면은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들 그리고 뭐 선거 운동원들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거든요. 조금만 힘내시라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견제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국적 정치적 이슈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승부수를 던졌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좀 머쓱한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좀 유지가 될까요? 좀 변화가 있을까요? 견제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투표일은 6월 1일이죠. 대선의 연장선인 그 지방선거는 6월 1일, 그 본 투표 날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사전투표는 본투표 5일 전인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27일과 28일이고 이때 투표 시간 역시 오전 6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막상 투표를 갔는데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투표용지를 7장씩 받게 되죠? 지방선거는 그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광역과 기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있고 그리고 각 시군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광역의원, 도의원이죠. 그리고 기초의원 하면 4명의 광역 비례대표, 기초 비례대표가 들어가고 2006년부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은 7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7장의 이제 투표 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와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인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세종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 광역급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그 다음에 기초비례에 대한 이제 투표 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4장의 기표 용지를 갖게 되고요. 네, 특별자치도인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5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세종시하고 이제 똑같은데 다만 기초단체장만 이제 여기서 추가로 제주시와 이제 서귀포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한 장 더 추가돼서 제주도는 5장을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 선거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충남도지사, 천안시장, 아산시장 그리고 뭐 지방의원 선거까지 짚어볼게요. 먼저 충남지사 선거 얘기를 할 텐데요. 충남지사는 이제 양승조 후보 그리고 김태훈 후보가 그야말로 혈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후보들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양승조 후보는 충남 천안이 고향이죠. 천안에서 이제 4선의 국회의원을 하고 나서 지난 2018년 이제 충남도지사로 선출된 현역 도지사입니다. 이제 반면 이제 김태훈 후보는 충남 보령이 고향이고요. 이제 보령 서천을 지역구로 이제 19대부터 21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에서 이번에 지역에 출마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기존에 출마를 선했던 후보들과 경선 끝에 이제 출마의 자격을 따내게 됐습니다. 양승조 캠프도 그렇고 김태훈 후보 캠프도 그렇고 단체 대화방 있잖아요. 기자들이 들어있는 대화방 보면 거의 뭐 선거 초반부터 해가지고 거의 매일 날선 공방이 한마디 하면 반대쪽에도 반박 뭐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또 하고요. 보도자료 내고 거의 매번 이런 발언들이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만큼 선거가 좀 박빙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제 선거가 벌어졌을 때 뭐 한쪽에서 이제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고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상대방에서 또다시 그거를 반박하는 성명서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경우는 좀 지역에서는 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선거가 급박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김태훈 후보가 이 공방전에 서막은 올렸었죠. 당의 후보로 되자마자 양승조 이제 후보에 대해서 마음씨 착한 옆집 아저씨 같은 리더십이다. 그 다음에 능력 없는 도지사. 다라고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이에 질세라 이제 양승조 이제 후보도 예비 후보 등록 직후에 바로 열었던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후보다. 그다음에 100개의 공약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채 20%도 새로울 게 없다라는 식으로 연일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걸 봤을 때는 박빙인 것 같다. 후보자들의 어떤 공약을 일일이 다 지금 살펴보진 못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무래도 그 현직이었던 민주당의 그 양승조 후보가 좀 다소 우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굳이 말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보다는 5.5 대 4.5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4년이라는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충남 인구 뭐 220만 명 중에 천안 아산 인구가 110만이잖아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승조 후보의 경우 천안에서 4선 국회의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보령 서천 그 3선 국민의힘의 김태훈 후보 같은 경우도 윤석열 당선인 때라든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때 그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만큼 밀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그 지방선거까지 국정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정말 이번 충남지사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기자와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요. 역대 도지사 선거와 좀 이번 지방선거, 그러니까 역대 지방선거와 지금 지방선거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대선과 바로 연이어서 진행이 된다라는 점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대통령 직선제,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이제 민선으로 치러진 이후에 같은 해에 이 두 선거가 있었던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2002년도가 유일했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6월이었고 대통령 선거가 12월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좀 보기에는 어려웠 그런 구조였는데요. 그동안 이제 지선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한 1년 혹은 한 2년 정도 뒤에 이뤄지다 보니 이제 중간 평가적 선거라고 봤다라면 이번 대선은 이제 불과 한 지금 2개월, 3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인 것만큼 이 기자께서 얘기했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 운영, 이 국정 초기 이거에 대한 이제 지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좀 최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후보는 이미 결정되긴 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도 조금 이슈가 많이 됐었죠? 현장에서 정말 뒤통수를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새 정부 운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차출을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국민의힘은 114석,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174석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 현역 의원 차출이 정말 불가할 거다. 원래 국민의힘에서 충남도지사에 출마했던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나가고 싶다 개인적으로. 하지만은 중앙당 선택을 따르겠다며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김태형 의원이 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히고 여기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당대표가 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역을 우습게 바라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후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김태훈 후보 이전에도 출마를 미리 선언을 하고 선거 운동을 했어도 후보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태형 후보 출마에 앞서서 천안에서는 박찬후 전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당진의 김동완 전 국회의원이 이 출마를 준비해왔고 출마 기자회견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중앙당에서 밀어주는 기류가 보였고 일부 지지자들, 당협위원들까지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출마를 했던 이 박찬호 전 의원이라든지 김동완 전 의원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후보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경선이라도 보장해달라. 왜냐하면 중앙당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 아 이게 우린 경선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전략공천으로 가는 거 아니겠냐라는 이제 이런 우려감 때문에 중앙에 올라가가지고서 항의도 많이 하고 공정한 경선을 좀 보장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또 김태흠 후보가 그거를 또 공개적으로 받았어요. 공정한 경쟁합시다. 그래서 당원 50%에 일반 여론조사 50%로 해가지고서 경선을 한 끝에 김태흠 후보가 이제 후보로서 최종 선출이 됐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만약에 전략공천으로 갔으면은 이 천안 아산의 민심이 한번 틀어질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천안 아산이 가장 인구수가 많은 곳인데 여기에 유력했었던 정치인 2명이 사실 출마 의사를 밝혔고 그 중에 한 명은 당의 사정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못했다. 라는 그 의미로 사실 출마를 포기한 거였고 또 한 명 역시 천안에서 그래도 국회의원까지 했었던 그래도 좀 지역에서 오래 있었던 정치인인데 이분 역시 이제 만약에 반발을 했더라면 좀 일이 꼬일 뻔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경선 끝에 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지금 공약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뭐 대동소이한 부분도 많고 대표적인 공약 그래도 몇 가지 소개를 좀 시켜주실까요, 김 기자부터? 양승조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보면 GTX 신호선 이제 천안 아산까지 연장을 추진하겠다. 천안 종축장에 이제 대기업을 유치를 한다. 충남 테크노파크 내 디스플레이 이제 혁신공정 플랫폼을 완성하겠다. 수도권 전철역에 구성역, 청수역, 독립기념관역을 추가를 한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그다음에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완성 등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김태형 후보 역시 공약이 비슷한데요. 김태형 후보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을 갖다 대표 공약으로 이 대한민국 디지털 도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GTX 그 신호선을 천안 아산 연장과 그리고 성안 종축장의 첨단 산업단지 구축 그리고 아산의 국립경찰병원 유치 이런 것들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두 후보가 그러면 좀 이견해 보이는 공약? 뭐 좀 다르게 보는 거? 이건 좀 없을까요? 이 두 후보가 공약이 대동소이 거의 비슷하다. 다만 그 결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민선 7기 성과에 이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거고 그 김태형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힘을 얻어서 새로운 어떤 거를 이뤄내겠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결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승조 후보 같은 경우는 민선 7기 때 이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뭐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이 3대 위기 극복을 하겠다. 이게 가장 큰 정책이었는데 이거를 보는 김태훈 후보의 시각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김태훈 후보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뭐 이제 최근 천안을 방문했었던 자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각종 토론에서 이 부분을 빠짐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뚜렷하게 떠오르는 성과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특히 복지, 저출산, 양극화 문제도 중요한데 과연 이거를 도정이 첫 번째 과제로서 진행했었던 것이 바람직한가? 그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도대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느냐? 라면서 이제 연일 이제 맹공격을 퍼붓고 있죠. 그러면 두 분은 이번 도지사 선거 어떤 게 당락을 좀 가를 거라고 보세요? 역대 그 투표를 본다고 하면 지방선거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5회 때 56.5%,
6회 때 그 55.7%, 7회 때 4년 전에 58%에 불과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77%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남지사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취임 후에 전국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와 거기에 지지자들의 단합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선거에 이 당락 결정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투표율,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우리 충남의 정치의 1번지인 천안과 아산을 과연 누가 어떻게 접수를 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서 도지사 선거에 이제 성패도 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승조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고향이 이제 천안을 비롯해서 이제 뭐 그래도 나름 이제 아산이라든가 이제 당진이라든가 이런 도심 지역에서 압도적인 표차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흠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보여줬듯이 농촌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강한 만큼 이 도심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만 좀 박빙의 승부를 해준다라면 이제 좀 편안한 승리가 이뤄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성패는 이제 천안과 아산의 민심이 어디로 이제 미치느냐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천안시장 선거 얘기로 좀 바꿔볼까요? 모든 정당에서 뭐 당연히 후보군이 확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관 후보가,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박상돈 후보가,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도 후보가 나왔습니다. 황한철 후보, 그다음에 무소속 전옥균 후보 등 이렇게 총 4명이 나온 이제 4자 구도가 됐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진보 정당의 소속 후보가 나온 것도 좀 오랜만의 일인데요. 지난 6회 지방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이제 선춘자 후보 이후에 8년 만에 일입니다. 민주당의 이재관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상돈 현 시장이 이제 양강 구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둘 다 행정가 출신이고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박상돈 후보는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많잖아요. 뭐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도 있지만 국회의원도 했고 이런 경험을 좀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 같고 이재관 후보도 경험 많죠. 뭐 30년 이상 공짜를 했으니까 경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젊다는 점을 좀 부각시켜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꽃밭이라고도 여기던 그 2020년 그때 이제 4월 보궐선거로 통해서 이제 8대 천안시장으로 취임을 했거든요. 그 2년간 시장직을 맡으면서 이제 코로나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기업 유치에 힘쓰고 이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 이런 평판이 있기 때문에 강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본인은 정치 인생에 쇼가 아니다.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다며 자신의 어떤 정치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강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관 후보 같은 경우는 뭐 2년 전에도 이제 천안시장 보궐선거 있을 때 그때도 이 출마설이 나돌았던 그 후보거든요. 이번 대선에서도 그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대위 총괄 특보단 정무 특보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천안에서 그동안 활동해온 그 유력 정치인들을 다 물리치고 경선 후보까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인지도와 평판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이제 황한철 후보 그리고 무소속 전옥균 후보 출마가 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옥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020년에 진행됐었던 보궐선거에 있어서 무소속으로 이제 첫 출마를 했는데 득표율이 7.84%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정의당 황한철 후보 역시 이제 당시 함께 치러졌던 이제 천안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 이제 4.13%의 이제 유의미한 득표를 얻었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당시 이제 박상돈 후보와 한태선 후보가 붙었던 천안시장의 표 차이가 1,920표에 불과했었거든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전옥균 후보가 당시 얻었던 이제 24,759표의 이 표는 선거를 완전히 좌우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번 역시도 아마 박빙의 선거가 이어진다라면 마지막에 이 캐스팅 보트를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번 천안시장 선거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각 정당에서는 이 천안시장 선거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천안시장을 뽑는 이 선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천안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충남도지사의 선거가 바뀔 수도 있고 충남도지사의 여론이 영향을 받게 되면 충남 전체의 선거판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충남 전체의 여론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성격이 좀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충청권 지선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좀 요점 좀 유의해 보면서 보시는 것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은 역대 선거에서 어떤 전국적 정치적 이슈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경우는 이 수장을 뽑는 거에서는 어떤 정치적 이슈와 함께 후보자들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후보자의 내면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 선거에서 천안시장에 누군가가 당선이 될지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 뭐 어떤 지역 정가 이런 게 아니라 그 후보자의 공약 어떤 것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범죄 사실이라든지 이런 내면적인 것까지 다 볼 것으로 그것을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사실 이제 한 당의 광역단체장, 뭐 그리고 시장군수 후보들, 기초의원, 뭐 광역위원들 다 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런닝메이트로 다 같이 뛰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인구가 많은 천안시 그리고 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몸처럼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역 내에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천안시장 후보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양승조 지사 그리고 이재관 후보가 같은 광덕 출신이고 중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동문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태형 후보하고 뭐 박상도 후보 고향은 다르지만 학연 지원 이런 건 없지만 김태형 후보가 이제 보령 출신이잖아요. 근데 박상도 후보도 예전에 이제 대천 시장 하면서 이제 보령 머드 축제를 만들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선거 기간에 어떤 호흡을 보일지 어떤 시너지를 낼지도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이미 정리가 되긴 했는데 이번 천안시장 선거 후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많은 데다가 또 당내 갈등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민주당이 이제 전략 선거구로 이제 천안시장 선거를 이제 정했잖아요. 그러면서 경선 방식도 이제 당원 당규에는 무조건 당원 50%의 일반 여론조사 50%를 통해서 이제 시장 후보를 뽑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앙당에서 100% 일반 여론조사로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재관 후보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후보들이 그러면 이건 사실상 이재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늦게 민주당이 입당하다 보니 본인이 확보를 한 책임 당원들이 없거든요. 그렇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원이 이 투표에 개입을 하게 되면 뭐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던 거는 당연했던 사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재관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단계적으로 이 좁혀진 후보들을 이제 1차 컷오프에서 나왔던 후보들이 당원이 포함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재관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를 지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결선에 올라갔었던 이규희 후보와 그다음에 이재관 후보가 남았을 때 이제 나머지 2명의 후보 역시 이제 이규희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제 힘을 모아줬었던 겁니다. 아산시장 선거 민주당 오세훈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가 여기는 이제 2명이 나왔어요.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죠. 민주당 오세훈 후보는 2017년 이제 아산시 부시장 역임하고 지난 2018년 이제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서 아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선을 노리고 다시 한번 출마를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이제 박경기 후보는 대통령 소속 이제 국민대통합위원회 이제 기획단장도 역임을 했었고 2019년도부터 이제 지역에 내려와가지고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아산을 당협위원장을 시작으로 지역에서 정치 행보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경기 후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난 총선에 이제 강훈식 의원한테 졌잖아요. 네. 총선에 출마를 했는데 그 뒤로도 지역을 좀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좀 뭐 왕성히 좀 활동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는 경선 과정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공청자를 따낼 정도로 이제 저력이 있는 걸 봐서는 저는 이번 선거 뭐 당사자들은 피를 말리는 싸움이겠지만 저는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관측을 해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역에서 오래 털을 닦고 공을 들였던 게 결국은 수확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연히 예선전에서부터 전명건 전 후보와의 이 경선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다. 국민의힘 소속 아산시 의원들 전원이 전명건 전 이제 예비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완전히 좀 흐름이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지역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는데요. 현역 당협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반대편에 섰다라는 거는 현역 시의원들 역시도 상당한 승부수를 던졌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좀 머쓱한 상황이 됐죠. 박 후보의 이제 본선 직행을 본 여론이 높지는 분명히 않았는데 저력이 있고 이번 역시 그 저력을 바탕으로 좀 본선거에서도 뭐 박빙의 승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황재만 의장이 오세훈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지만은 단수 공천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최종 후보자가 됐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4년간을 평가받는 시험 무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동안 7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등 뭐 13도 1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등 경제 분야에서 성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은 뭐 전국적이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녹록지 않은 시정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세훈 시장의 평가가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민주당 충남도당과 국민의힘 충남도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문진석, 이명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각 정당의 이번 지방선거 전략과 목표 또 전망 등을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이죠. 문진석 의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입니다. 의원님 이번 6.1 지방선거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잖아요. 이번 공천의 원칙부터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 민주당은 이번에 대선에 패배한 후에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지방선거 공천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외에 없는 기준 적용의 원칙. 두 번째, 여성 청년 공천 확대. 세 번째, 부동산 정책 등 심판받는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 네 번째, 다양성의 원칙. 다섯 번째, 미래 비전의 원칙. 이 5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대선 패배도 있었고 지난 총선과는 선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선거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전략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압승을 거둔 선거였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다를 거다라는 건 동의하고요. 5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직후 소위 말하면 허니문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 다만 최근 총리라든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공약을 철회했다든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후퇴하고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후퇴. 그래서 여론이 좋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완전히 불리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저희 당의 목표라고 하면 전체 7개 광역단체제 중 8개에서 9개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전통 터파신 호남 3개 지역, 그다음에 제주, 세종 2개 지역, 그다음에 격전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중에 경기, 인천 2개 지역,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이 4개 지역에서 최소 2개 지역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고요. 그래서 통상 한 7개에서 8개 지역 승리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예상이 되고요. 전략이라고 하면 지지층 결속과 중도층을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충남은 이제 실적과 실력이 검증된 현 도지사 양승조 후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후보가 되면서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을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우리 충남 지역의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를 좀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충남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인구가 가장 많은 천안, 아산이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 천안, 아산 선거가 충남 전체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도지사는 현 양승조 지사님이 도지사를 하고 있잖아요. 양승조 지사님과 준비 없이 후보가 된 김태흠 후보 간의 대결이 가장 관전 포인트다. 두 후보의 결과가 전체 충남 선거 판도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도 선거는 특히 양승조 도지사님의 이제 실적과 실력으로 선거를 이끌 것 같고요. 우리 충남의 그동안 1,000억 불 수출에다가 무역 수지 전국 1위, 수출 실적이 전국 1위, 지역 내 총 생산 114조 원으로 전국 3위를 달성한 실력과 실적을 갖춘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김태흠 후보는 소위 말하면 당내 역학관계 때문에 준비 없이 이제 나온 후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충남도지사 선거는 양승조 후보의 승리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4명 후보의 경선으로 후보가 된 이재관 후보가 행정 능력을 갖춘 젊은 후보잖아요. 그리고 현 천안시장의 박상돈 후보하고 이제 맞붙게 될 텐데, 이런 젊은 이재관 후보와 좀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많으신 박상돈 후보하고의 그 대결이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산 같은 경우는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 역시 이제 실적과 실력이 있는 이제 그런 후보라고 보여지고, 박경기 후보가 이제 도전을 하는데 여기 또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선거에 관심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다 있는데 워낙 우리 충남의 당 지지율이 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골 지역으로 가면 좀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죠. 의원님, 천안시장 전략선거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당내 분열 조짐도 보였습니다. 선거의 과정, 그다음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봉합하는 것도 이제 큰 숙제가 될 것 같은데요. 총 8분이 도전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8분 중에 지금 현재 양승조 도지사 캠프의
한태선, 장계수, 김현, 황촌순, 김용수 후보는 이미 도사 캠프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 후보와 인치견 후보 또한 그 이재관 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대 본부장으로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봉합이라는 것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민주당의 원래 전통이 경선할 땐 치열하게 하되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원팀이 되는 게 민주당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장 이제 경선 이제 여론조사에서 당원 투표를 배제한 부분에 아직도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원들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선거는 승리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비대위나 전략공천위원회에서는 당의 쇄신이나 변화를 꾀하는 이유도 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천안 지역을 전략선구로 지정을 해서 국민 경선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당원분들도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좀 모아주실 것을 당원 동지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전국적인 목표는 말씀해 주셨는데 충남 지역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충남 지방선거는 목표는 천안에서 반드시 탈원해야 되고 아산 수성해야 되고 공주 수성하고 부여도 수성하고 청양 수성하고 서산 당진을 또 수성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대부분 현직의 가장 장점인 실적과 실력으로 이제 무장한 현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렇게 예측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을 위해 봉사할 또한 민생을 위한 행정을 펼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실력과 실적으로 증명된 지역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문진석 의원이었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 이명수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공천관리위원장 맡으셨잖아요. 이번 공천에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 임하면서 새로운 충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새로운 충남이라는 가장 객관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을 많이 추천해서 우리가 이 도민들의 제대로 된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많이 내세우겠다 그런 것이 기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와는 달리 야당에서 여당으로 이제 바뀌어서 치르게 되는데요. 대선 결과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전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한 대로 이번에 새로운 정부하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거든요. 그런데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국정과 지방의 흐름을 연계시켜서 충청도, 충남도 새로운 그런 그 지역으로 탈바꿈시켜야 된다. 지난 12년 동안 사실상 충남 전체가 주로 민주당 지방 권력에서 이게 추진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도정 발전이나 각 지역의 발전이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쇄신적으로 해서 바꾸면 달라진다 이런 그 모토로 저희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정부와 발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지난 10년 넘도록 충청도, 충남 정체된 게 많았습니다. 바꿔주십시오 하는 호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그 충남 지역 선거 관전 포인트를 꼽는다면요? 역시 충남의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천안 아산 당진권이 120만인데 이 지역의 리더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주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추진되고 왔는데 이거를 이번에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주요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단체장도 홍성하고 예산, 그 다음에 고령 서천 말고는 다 민주당이 해왔습니다. 도의회도 마찬가지 70%.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대부분 민주당에서 많이 이제 지배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새로운 그런 업무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회, 국민의힘으로 새로운 깃발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와 여러 가지 좀 제대로 된 업무 체계를 갖추자 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고 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눈여겨보는 선거구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천안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얼마 안 되고요. 그 전에 오랫동안 이제 민주당 시장이 이제 업무를 해왔고
아산, 당진 10년 넘도록 민주당 중심으로 되어 왔는데 과연 이게 그 발전을 제대로 끌고 가고 있는 거냐, 새로운 우리 한국의 중심 그런 동력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천안은 기존의 국민의힘이지만 국민의힘이 새롭게 또 아산 또 당진도 그렇고요. 소산도 마찬가지고 태안도 그런데 서해안 주변 지역이 뭔가 새로운 돌풍과 새로운 좀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내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쇄신과 변화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좀 관전 포인트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기초단체장도 그렇고 지방의원도 그렇고 충남 지역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저희는 뭐 나름대로 이번에는 좀 바꿀 수 있지 않겠냐, 얼마나 좋은 사람을 내세우냐가 관건이겠습니다. 60 내지 70%를 좀 이번에 우리가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최근의 이 국정의 변화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뭐 상당히 이번엔 고무적인 그런 분위기로 우리 봄날이 새롭게 온 것처럼 충청 발전의 봄이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다, 우세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한 7, 8개 정도는 우세하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박빙이거나 또 서로 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제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되죠. 이번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뭐 의원님도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를 하셨잖아요. 중간에 뭐 당에서 현역 차출 부정론도 있고 그래서 출마를 접긴 했는데 김태훈 후보도 현역이잖아요. 현역 의원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현역이냐 아니냐 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어쨌거나 더 도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라면은 뭐 그분이 나서야 되겠죠. 저는 뭐 선당후사라는 걸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꼭 뭐 도지사가 돼야만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도정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인터뷰한 문지석 의원께서는 김태훈 후보가 양승조 후보에 비해서 준비가 좀 덜 됐다 이런 비판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항상 뭐 새로운 후보가 되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준비가 된 사람이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정이 무슨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하나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좀 뭐 아니란 그런 일에다가 주로 복지 위주의 무료 시리즈가 많은데 이제는 우리 충남을 넘어서 한국의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프로젝트와 그런 비전을 만들어 끌고 가는 게 그게 지금 제일 제가 안타깝고 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좀 앞으로 해보고 싶었고 또 제가 못하지만 우리 김태훈 후보를 통해서 그런 일이 되도록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어느 당이든 그 선거가 끝나면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선거의 경선이 끝나면 거기서 패배한 분들이 여러 가지로 서로 하나가 되는데 좀 지장이 되거나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에 상당 부분이 있다고 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깃발 아래 좀 서운하고 서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함께 끌어안고 우리가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진정한 모습 볼 수 있도록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단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배려하고 그런 부분이 결속이 강화되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그 충남 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늘 충청을 지키고 우리 충남을 지켜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선거가 딴 선거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는 새로운 정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손발을 맞춰서 충남 발전에 좋은 호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 꼭 국민의힘 후보들을 많이 선택해 주십시오. 지난 10년 넘도록 민주당 후보 많이 우리가 뽑아줬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전국적으로 소외되고 정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장관 하나, 차관 하나 없는 지역이 충남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번에 충청도 여러 인물들이 새로 정부 국무위원으로 발탁이 되고 있는데 충남의 새로운 시대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우리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로운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지지해주고 성원해주고 이끌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정당의 공천관리위원장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새 정부의 힘을 모아달라라고 하는 이제 여당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할 사람, 인물론을 앞세우는 이제 야당의 목소리, 항상 이제 요청을 하는 목소리잖아요. 근데 불과 한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셨던
이 양 정당이 또 다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정말 정권이 바뀌었구나 한번 좀 느끼게 됐습니다. 두 공천관리위원장의 이야기는 알겠지만 국민과 도민에게 좀 사과가 없어 좀 아쉽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냐면 헌재 결정에 따라서 분명히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해 11월 해야 되는데 6개월이 지나서야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고 도민, 우리 유권자에게 사과를 안 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 이 4차 산업혁명이다 모든 것이 다 변해가고 있는데 정말 정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각 정당마다 조금씩은 있었는데 뭐 크게 있었던 적도 있고 근데 두 공천관리위원장들은 잘 봉합되고 있다.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지금. 근데 선거 이후에도 후폭풍이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보들은 뭐 당사자들이야. 지금 뭐 캠프에도 다른 캠프 가서 일도 하고 뭐 후보들이야 승복을 했다고 해도 지지자들 뭐 일부 탈당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저는 앙금이 남아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이게 전혀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뭐 캠프에 가서 도와주시는 이제 후보도 있고 겉으로는 당연히 드러나면 안 되죠. 아직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패하는 쪽은 상당히 후폭풍이 올 거다. 당연히 이제 차기 선거에 그럼 다시 경쟁자로서 또 원점부터 다시 재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책임론 등 뭐 이런 것들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고요. 뭐 다음번 선거에서 당신이 그때 졌는데 무슨 염치로 또 나오냐라고 하면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송 기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후보들 개인들 간은 이게 금방 풀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앙금이 있어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원체 오래 같이 활동을 하셨던 후보들인데 문제는 이 후보들을 각각 A라는 후보, B라는 후보, C라는 후보를 지지했던 같은 당대의 지지자들끼리 이게 또 사이가 또 상당히 소원해지고 상당히 그 앙금이 오래 간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오히려 더 쉽게 봉합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당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은 당선밖에 없다. 그렇죠. 당선이 되면 좀 봉합이 쉬운데 되지 않는 경우는 서로 내부 총질도 좀 있을 거고 서로 탓하느냐고 그런 부분이 좀 예상된다는 말씀이었고요. 단체장들 못지않게 지방위에도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선거구 획정 얘기부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선거구 획정은 앞서 얘기했듯이 6개월이 지연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획정안을 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바뀌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그 중대선거구 확대를 골자로 한 충남도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안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 대한 좀 반발의 이야기를 좀 보자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이제 최초에 천안 가 선거구하고 그 다음에 라 선거구 3인 선거구로 이제 획정을 했었는데요. 충남도 의회가 가 선거구에서 카 선거구로 3인 선거구를 바꿨습니다. 뭐 바꾼 이유의 명분은 인구수가 카 선거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인구 비례 원칙에 의해서 옮길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가선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이제 동부 육계면이라고 불리는 천안의 농촌 지역에다가 이제 또 천안의 원도심, 원성 1, 2동이 합쳐진 8개 읍면동이 붙는 사실상 괴물 선거구가 탄생을 했거든요. 이 면적을 따져봐도 천안시 면적이 한 4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면적을 중심으로 가냐 아니면 인구수를 중심으로 가느냐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또 요거를 또 적절히 믹스를 하는 이 비율도 충분히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제 가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지정한 걸로 알고는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갑자기 카선거구, 카선구는 쌍용 1동, 2동, 3동이거든요. 원체 도심 지역이고 사실상 민주당이 좀 유리한 이제 이런 지역이다 보니 이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충남도 의회에서 이제 천안시 기초선거구를 이제 3인 선거구를 조정을 해서 조금 더 한 명이라도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었냐라는 이제 의혹의 이제 눈초리가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의당 같은 경우 이제 2인 선거구 중심이 되다 보니까 거대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힘의 어떤 공천만 받으면 2인 중심에서는 무조건 당선이 될 수 있는데 정의당 같은 후보들이 들어설 길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서산시와 예산구 같은 경우는 2인 선거구 쪼개기를 했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분 이번 지방의원 선거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선거구가 있을까요? 천안시 가선거구 같은 경우가 천안시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하는 이 8개의 괴물 선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상당히 궁금하고요. 선거구 획정이 된 게 보면 그러니까 도심 지역하고 농촌 지역이 완벽하게 분리는 시켜놨습니다.
완벽하게 분리가 되긴 했는데 그나마 이 두 곳을 좀 볼 수 있는 게 완전 시골 지역의 동부 6개면과 원도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심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원성 1, 2동이 있는 이 가 지역 천안시 이제 전체 선거판에 좀 어떠한 그 중간적 역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광역위원이 그 천안시 제3선거구와 제9선거구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충남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첫 합당 후에 국민의당 후보가 선출된 곳입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그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충남도의회 그리고 천안시, 아산시에 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좀 유지가 될까요?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그 4년 전 지방선거는 파란색만 하고 나오면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대선 결과에서도 보듯이 이 민심은 결코 한 정당에 그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크게 웃을 수 있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를 기준으로 하면 6대 때는 현재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서 좀 압도적인 그 스코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7대에서는 그 반대로 민주당이 완전히 뒤집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반반으로 봅니다. 제일 고민 없이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제 지난 대선의 결과만 놓고 보면은 국힘이 조금 압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디테일한 면을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압도적으로 막 70%, 80%까지 올라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민주당은 이제 또 이미 대선에서 회초리를 크게 한번 맞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또 와신상담을 하면서 나올 거고 지역 민심 역시도 지금 또 완전히 대선의 연장선으로 반반이라고 저는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두세 명 정도 차이로 아마 이게 좀 다수당이 좀 갈리지 않을까. 뭐 저는 조금 더 나아간 이야기긴 하지만 이게 압도적인 정당과 상관없이 나중에 의장단 선거할 때도 정당 상관없이 싸움이 좀 크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누가 얻게 될지 참 궁금하고요. 다음 견제구에서는 그때는 아마 당선자가 결정돼 있을 것 같은데 지방선거 결과도 한번 분석해보고 당선인들도 차례차례 한 명씩 모시고 선거 뒷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종혁 기자 그리고 김경동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이끌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 이제 정말 코앞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천안시 기자회 그리고 아산시 기자회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도 마련했는데요. SNS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